해갔다가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오늘 2월 16일이고요. 목요일입니다. 영상을 거의 한 달 반, 한 50일? 뭐 이 정도 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요즘 뭐 태양광 시장의 뭐 추세라든가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지금 신사업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좀 컸고요. 관련해서 요즘에 최근에 조금 영상을 못 찍게 된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련해서 과연 제가 영상을 계속 찍는 게 옳은 것인가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또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더 이상 뭐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영상을 찍기가 좀 꺼려지고, 관련해 가지고 저도 조금 개인적으로 너무 바쁘다 보니 영상을 찍는 시간 자체를 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좀 널그럽게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관련해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그리고 지금 우리 회사가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이 1시 반인데요. 한 2시 정도는 제가 또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조금 빠르게 좀 찍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지금 현재 태양광의 시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동안 제가 뭘 하면서 지냈는가. 그러니까 이전 영상도 거의 한 2개월, 3개월 만에 제가 영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영상도 거의 한 달 반 정도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난 다음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동안 도대체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는 뭘 하면서 지냈는가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와가지고 요즘에 왜 영상을 안 찍냐 관련해가지고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니즈를 좀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찍으니까 또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제가 뭐 긴장되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 혼자 긴장을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편안하게 영상을 좀 봐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뭘 하면서 지냈는가?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저는 태양광 사업을 지금 현재 정권도 교체가 됐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외부적으로 외압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태양광 사업을 지금 현재 또 새롭게 추진을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태양광 사업을 조금 한 몇 개월 동안은 놓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뭐 태양광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러나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저한테 김 대표 요즘 태양광 사업은 어떤가?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길래 태양광 사업 지금 현재 뭐 S&P는 한 260원 정도 하고요. REC는 뭐 한 6만 원대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만 있다면 뭐 태양광 사업도 괜찮긴 한데 워낙 조례들도 조금 속된 말로 빡세고 또 힘들다 보니 민원 해결하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태양광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태양광 사업을 실질적으로 100km나 200km, 300km, 400km, 500km 많게는 몇 메가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위에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요즘 뭐 태양광 수익이라든가 태양광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물어봤을 때, 물론 장기 입찰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매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도 양면 모듈 때문에 양면 모듈에 대한 또 엄청난 또 요즘 화제가 좀 있죠. 그래서 그 양면 모듈이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부분들, 뭐 그런 것들까지 뭐 가미해서 지금 현재 S&P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REC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태양광도 계속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공감대를 그렇게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것을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같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새롭게 또 추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제가 모든 것을 다 오픈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한 상황인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간략하게 아주 맛보기로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소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태양광과 비교를 했을 때 이러이러한 안정성이 있고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인 거고 훨씬 더 조금은 우리가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태양광보다는 훨씬 더 좋은 사업입니다. 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많은 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함축된 토지 안에서 우리가 폭발적으로 전기를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원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가 함께 추진을 하는 게 나쁘지는 않다. 나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무조건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태양광 사업, 두 번째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리고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시대는 지났고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서 저의 착각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그 계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어느 지역에 가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 아니 우리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반전이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서 태양광 사업을 새롭게 다시 추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태양광 사업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저는 다시 생각을 뜯어 고치게끔 되었습니다. 정권 교체가 있었지요. 태양광 사업에 대한 칼바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대출, 건물형 태양광에 대한 감사, 그리고 시공업체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은 좀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 태양광 사업을 전 정권에서 뭐 밀어주기 했던 그런 사업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인식화가 돼 있다 보니 조금은 뭐 여론몰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은 전 정권에 대한 탓을 하면서 이번 정권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당연하겠죠. 정치적으로 봐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여하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대출이라든가 태양광 시공업체의 뭐 감사라든가 그다음에 건물형 태양광에 대한 감사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공공연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가 지금 오늘 기준으로 262원 정도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거 아침에 저희 직원이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S&P 확인하고 REC 확인해서 저한테 메시지로 보내줍니다. 오늘자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S&P가 260원 정도, 그 다음에 오늘자 기준으로 REC 금액이 약 한 62,000원 정도, 그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6시간을 우리가 환산을 해보면요, 월에 약 한 3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현물시장 시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태양광 매출이 한 200 정도?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게 불과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세가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P가 260원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아시겠지만 LNG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P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요. REC 가격 자체는 아마 지금 62,0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9999 비율이 당연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백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REC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최고점을 찍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고점을 더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과연 내려가 봐야 얼마나 더 내려가겠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공통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200원대냐 아니면 190원대 후반이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하튼 지금 현재는 S&P는 260원이고 REC는 6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320원, 거기에 가중치 0.2나 0.5 정도, 그러니까 1.2나 1.5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고요. 양면 모두를 썼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내꺼 태양광 발전소가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한다. 뭐 발전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된다 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훨씬 더 또 폭등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난달에 뭐 어느 정도 나왔어? 라고 물어보면 원금이자 다 떼고 한 250? 뭐 이 정도 나왔던가 270? 이 정도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옛날에는 그 금액이 원금이자 안 떼고 그 금액만 나와도 아이고 땡큐다 이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자 떼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 전제 조건은 장기 입찰이 안 돼 있는 100km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는 100km 미만 발전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상한제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떨어질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 장기 입찰을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 입찰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있겠죠. 당연히 4월 달에 있고 뭐 5월 달에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REC 금액이 6만 원대에 형성돼 가지고 계속해서 답보 상태로 이렇게 6만 원대에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장기 입찰하고 약간 연관이 있어요. 장기 입찰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현물시장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8월 달 2차 장기 입찰이 끝나고 나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왜? 매년 얘네들이 공급 부문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2차 장기 입찰이 끝나고 나서 REC 가격이 폭등을 하는 그런 추세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약간 6만 원대에서 계속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장기 입찰하고 좀 관련이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급 부문 비율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리백이라는 시장이 새롭게 생성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REC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상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이따 뭐 칩스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지만, 관련해서 지금 현재는 수소 연료전지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하고 뭐 풍력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RPS 제도 안에서 공급 의무 비율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수소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RPS 공급 의무 비율이 변경이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공급 의무 비율에 관련해가지고 수소 연료전지가 올해 가지고 가는 비율이 아마 한 200메가 정도 되는 게 아마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공급 의무 비율이 뭐 2025년까지 뭐 25%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5%에서 조금 줄어들 수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에서 알고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혹시 뭐 어디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셨나요? 근데 저도 맨날 노는 거는 아니고 시장도 계속해서 침투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도 준비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리고 어떠한 뭐 충격이 와도 우리는 그걸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지 기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하튼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LNG 값 상승에 따른 S&P가 폭등세이지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LNG 가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찍었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는 무조건 연료, 그러니까 에너지 대란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다 보니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이란 나라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뭐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이렇게 퍼주기를 했습니다. 퍼주기를 한 다음에 과연 이 퍼주기를 한 것을 어디에서 메꿀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원에서밖에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원을 가지고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제약도 필요할 거고, 그런 제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LNG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세를 할 수밖에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폭등세에 맞춰가지고 S&P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휘발유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가다가 기름을 넣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름값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인 거고요. 우리가 전기를 파는 입장이다.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파는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기름값이 오르고 LNG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나의 수익이 오른다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을 할 수가 있다. 우리는 방어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도시가스 요금이 또 올랐죠. 그리고 뭐 모든 비용들이 다 올랐습니다. 전기세도 오르고 모든 비용이 다 올랐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뭐 이야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좀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전 정권 탓을 하고 싶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라기보다는 해명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 정부 탓만 하고 전 정부에서 안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진짜 무슨 초등학교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LNG 값은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면 S&P도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게 우리가 국제 정세 그리고 S&P 가격에 대한 지금 현재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장 분위기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 대표 요즘 뭐 그 태양광 시장은 좀 어때? 라고 얘기했던 그런 현장 분위기는 할 수만 있다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예전부터 늘 말씀드렸지만, 태양광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 규제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감을 할 수가 있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할 수만 있다라는 우리가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태양광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민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례를 피해야 됩니다. 조례가 뭐 어디 지역 같은 경우는 100m, 100m, 어디 지역 200m, 200m, 어디는 300m, 300m 뭐 이런 조례들이 있어요. 그런 조례들도 피해야 되는 거고요. 인허가 문제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미션을 준 게 있어요. 하루에 토지, 부지, 태양광을 할 수 있는 부지, 어느 지자체를 제가 하나 찍어주고 할 수 있는 부지를 하루에 3개 정도를 위성으로 우리가 다 검토를 해가지고 3개 정도를 무조건 한 사람당 3개 정도 찾아내라. 그리고 거기에 개통 연계가 되든 안 되든 여하튼 3개 정도를 찾아내고 도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조례, 그러니까 뭐 몇 미터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주민하고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 거 확인하고 해서 3개씩 찾아내고 퇴근을 할 것이라고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에 뭐 몇십 건씩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또 검토를 하죠. 검토하고 거기서 괜찮은 물건지만 제가 찾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같이 어떤 분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물론 여러 가지 뭐 거기에 이제 제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성 사진으로 봤을 때는 도로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가하고 좀 떨어져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장을 막상 가보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도로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도로가 깔려 있는 게 마을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차가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 사진으로만은 절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현장 그런 분위기를 좀 확인을 하고자 제가 맨날 가기는 하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 배제하고 여러 가지 뭐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 민원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조례 피해야 되고, 세 번째 인허가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인허가가 안 되는데 인허가를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삼박자가 다 골고루 맞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민원 한번 봐볼까요? 민원 같은 경우에는요, 민원이 발생한 이유, 우리가 원초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초창기로 되돌아가 보면요, 민원이 발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냥 소음, 전자파, 그 다음에 빛 반사. 그러니까 소음이라고 하면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자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기형아를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빛 반사. 빛반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너무 원초적이고 무식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무식한 얘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은 됐었죠. 그리고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시기가 뭐 초창기 때 뭐 한 25년 정도 전 이야기예요. 25년, 30년 전 이야기이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게 한 10년 전 이 정도의 진행을 했다 보니까 어느 마을, 시골 마을 어디 한 군데 이렇게 가보시면요, 태양광이 안 되어 있는 마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이렇게 봐보면 태양광에 대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너무 싫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저거 그냥 뭐 아무것도 없네. 더군다나 번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무슨 우리가 뭘 지어가지고 뭐 관광객들이 온다거나 뭐 외부 사람들이 온다거나 뭐 누가 와가지고 거기서 시끄럽게 한다거나 이것도 아니고, 태양광 발전소 갖고 계시는 분들 1년에 기껏 해봐야 한 번 정도 갑니다. 한 번? 많으면 한 번, 적으면 한 0.5번. 아예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솔직히. 맞잖아요? 여하튼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저거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누구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안전관리자 와가지고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한 번 와가지고 그냥 뭐 점검하고 그냥 가요.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도 제가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 태양광 있어가지고 좀 문제되는 거 있어요? 아니면 태양광 때문에 뭐 피해 보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면 태양광 좀 그런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뭐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지,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민원은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민원 부분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 마을도 있다. 물론 민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마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마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싫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게 뭐 소음이 엄청나게 적게 나는구나, 들리지도 않는구나 라고 알고 있고요. 전자파 나오지도 않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빛반사는 아예 없구나.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산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산자부에서 2023년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요 부분 소음, 전자파, 빛반사 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지침을 내려가지고 야, 도로에서는 규제를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인 거고, 그것도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각기 다른 조례를 제정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죠. 2023년 제가 방금 전에 말했었듯이 1월 달에 산자부에서 조례 완화에 대한 뭐 이런 지침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알기로 한 15쪽?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요. 가중치를 더 줄 테니까 조례를 좀 완화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m 정도로 우리가 다 완화를 하는 건 어때? 우리가 가중치를 0.1에서 0.2 정도 더 줄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침보다는 뭐 한간에 얘기하시는 분들은 야, 이게 지침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례는 우리가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방자치인데 상위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지침이 상위법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침인 것 뿐이고 하나의 제안인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내가 지자체 장인데 나 싫어, 안 바꾸려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냥 안 바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자부에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하기는 해야 되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요, 조례도 피했고 민원도 없으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한 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워낙 강성이었고 민원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고, 제가 어느 날 같이 이제 공무원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관련해 가지고 통태탕 먹었어요. 뭐 비싼 거 밥 먹는 게 아니라 통태탕 먹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떤 민원 전화가 왔어요. 그 공무원한테 민원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우리 마을에다가 이렇게 태양광 뭐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 허가를 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공무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허가를 내줘야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야, 그러면은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면은 관련해 가지고 충분히 해볼 만한 승산이 있는 게임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불과 뭐 한 달 반? 그때 회의할 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 없고 그 다음에 관련해 가지고 주민 민원 우리가 다 해결해 올 거고 그러면 진행을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제안이 이제 받아들여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지자체에다가 지금 땅을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문제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금 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의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박자가 골고루 맞으려면 일단 현장부터 뛰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례 피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 없애버리고 그런 부분들 민원 해결하고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장도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도 직접 만나봐야 되는 거고, 그 공무원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요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신감이 좀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실질적으로 토지도 몇 군데를 많이 봐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 토지도 제가 이따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현장에서 뛰어봐야 압니다.
그 현장 분위기는. 그래서 그 현장 분위기는 어땠냐. 태양광 사람이 있는데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달에 몇 벌었대. 아, 나도 하고 싶다. 이거예요. 특히나 태양광을 지금 실질적으로 100km 이상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100km에서 한 뭐 얼마든지 아무튼 여하튼 태양광을 하고 계시는 분, 내 지붕에 딱 20km, 30km라도 올려놓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나 진짜 태양광만 있으면 나 무조건 할 거야. 내가 달러빚이라도 내가 얻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할 거야. 라는 게 지금 여론 형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내가 태양광 사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거는 이미 구시대적인 발상인 거고요. 태양광 뭐 어디 뭐 괜찮은 데 없나? 나 지금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태양광 하고 계신 분들한테 다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태양광 어떠냐? 지금 나 태양광 하려고 하는데 인허가도 다 나왔다 하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괜찮다. 어떠냐 요즘에? 한번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태양광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배 아파서 그럴 겁니다. 나만 돈 벌어야 되는데 너도 돈 벌려고? 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장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매물 있잖아요. 장기 입찰 안 돼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 그런 시기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튼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난달에 몇백 벌었어. 나 원금, 저 아시는 분은 지난달에 원금이자 떼고 한 250 뭐 이 정도? 그 정도 벌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훌륭하죠, 요즘 시기에.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기에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 종합적인 모든 것들을 총망라를 해가지고 제가 무언가를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져서 저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이거 끝나고 제가 아까 출장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 가가지고 또 사업 관련해가지고 아이템도 또 공유를 해야 되고, 그 공유됨에 따라서 또 그거에 대한 공감도 얻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업성은 매우 좋은데 식어버린 태양광 시장에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태양광을 정권 교체되고 나서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더 이상 태양광 시작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마치 표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했다가, 문제는 마을 주민이 원하고 수용성이 가능하고 인허가에도 문제가 없고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봐보면 작년 한 8월달, 9월달부터 그냥 태양광을 놔버리기 시작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 제가 좀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태양광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광을 본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현재 모 지역 각 다른 마을 9개가 있습니다. 9개 있는데요. 약 한 5만 평, 그러니까 9개에서 한 5만 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봐보면은 뭐 몇천 평 되겠죠. 그래서 그 몇천 평 되는 한 5천 평, 6천 평 정도 되는 그 정도 땅들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관련해서 조례상 문제도 없고, 관련해가지고 뭐 개통연계가 가능하고, 그 다음 도로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 분위기도 다 감지를 했고 이장님들하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 공감을 하시고, 요즘에 이장님들이요 많이 신세대세요. 관련해가지고 이미 태양광에 대해서 옛날에 그냥 낯선 물건이 막 이렇게 들어가고 막 공사를 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을 어딜 가나 다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 마을에 있는데, 그러면 우리 마을한테는 이득이 되는 게 뭐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무조건 안 돼. 이게 아니고, 너네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이득 되는 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현장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업 중이고요. 이 작업을 마무리를 하려 제가 이따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9개 마을에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 5만 평 정도라고 하면 토탈 다 하면 한 10메가, 15메가 뭐 이 정도 되겠죠. 뭐 잘 모르겠고, 여하튼 그리고 요거 말고도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수십 가지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들도 다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을 이장님을 소환을 해서요. 사업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해결이 되겠죠. 지자체 인허가 관련해가지고요. 문제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인허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도 어떻게 봐보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된다고 하면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다. 더 이상 민감한 얘기는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것은 비밀이죠. 저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여기다가 다 공유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공유를 하는 거는 조금 비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 관련해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십시오. 저희 회사에 연락 주시고요. 제 거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고요. 요즘 태양광 사업 돈 잘 됩니다. 관련해서 뭐 특히나 지금 따끈따끈한 S&P 260원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 62,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끈따끈한 태양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월에 한 2, 3천 버는 사람이 태양광 100kg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서 한 250만 원, 300만 원 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그게 뭐 가게에 크게 뭐 도움은 되지는 않겠지만, 나는 월급이 한 500만 원 되는데 내가 태양광 100kg짜리를 하나 갖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가게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 사업 아이템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함께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연료전지 사업 끝나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투자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물어보고 관련해서 리스크 확인하고, 리스크 확인해서 리스크가 없다고 하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을 제가 강추드리는 바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사업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가지고 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제 회사나 저 개인적으로나 사명을 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을 만약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큰 타격은 없겠지만, 여하튼 성공을 하기만 한다고 하면 저는 당장 내일 모레 은퇴를 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꽃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이 사업을 사명감을 가지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이 사업하고 저희 딸하고 이렇게 많이 오버랩이 돼요. 이렇게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만약에 성공을 시켰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사업을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우리 딸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딸이 22개월이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병원 갔다 왔는데 얘가 좀 아파요. 뭐 심각하게 아픈 건 아니고 감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감기에 걸렸어요. 저도 지금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하다는 거를, 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약간 좀 이상합니다. 왜냐면 감기에 걸려가지고 우리 가족 세 식구가 지금 다 감기에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다가 이제 왔는데, 희한하게 연료전지 사업하고 우리 딸하고 좀 오버랩이 많이 돼요. 22개월이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딸은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업을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책임감을 좀 많이 갖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약간은 조금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정말 설레요. 설레이고, 아, 내 딸이 내가 이 사업을 성공시켜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디 가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칩스! 이게 칩스라고 해요. 그냥 우리가 약칭으로 그냥 칩스라고 하는데, CHPS 칩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법 개정이 됩니다. 2023년 상반기. 요것도 자료를 받은 사람이 있을라나? 저만 알고 있는 내용인가? 여튼 잘 모르겠지만, 여튼 2023년 상반기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는 5월입니다. 5월입니다. 5월인데 연도별 수소 발전량을 입찰을 통해 한전에서 구매를 하겠다. LNG 가격 변동 부분 보상을 진행을 하겠다. LNG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소 연료전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LNG예요. 그러니까 LNG를 사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게 수소 연료전지인데요. 그 LNG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LNG가 문제는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LNG는 발전 연료라고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여하튼 요 부분인데, 우리가 수소법 개정이 2023년 5월 달에 제가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월 달에 진행이 되면 우리가 HPS라고 해서 RPS에서 수소는 빠져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200메가 정도를 빠져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도 공급 의무 비율이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근데 1차적으로 5월달, 6월, 아마 PPA 계약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8월달 정도? 8월달 정도에 장기 입찰 관련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몇 프로냐? 한 5% 정도에서 6% 정도 됩니다.
5에서 6% 정도 되는데 5에서 6%라고 하면 상당히 적게 느껴지시죠? 상당히 5에서 6%면 요즘 금리가 몇 프로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착각이시고요. 워낙 공사 금액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5에서 6%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20메가 수준, 20메가 기준으로 20년간 매출이 그 5%, 6% 수익률이 약 한 300억을 상회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보니 이거는 그냥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수소법 개정이 2023년 상반기에 이루어진다. 연료별 수소 발전량 입찰을 통해서 한전에서 구매를 한다. 그러니까 더 제도적으로 안전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더 안전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사업은 개발 행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발전사업허가입니다.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허가를 어떻게 내느냐. 우리가 발전사업허가, 그러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 발전사업허가 맹지에다 내도 아마 발전사업허가는 내줄 겁니다. 근데 발전사업허가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개발 행위 허가가 엄청나게 중요하겠지만, 이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연료전지 사업은 발전사업 허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 허가가 한 90% 차지해요. 나머지는 뭐 공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개발행위 무조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발전사업 허가가 엄청나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발전사업 허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산자부 정기위원회에서 보는데요. 우리가 발전사업 허가 중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주민 수용성이에요. 주민 수용성을 했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했냐? 그 인천 청라 쪽에 수소 연료전지를 그 주민 동의를 안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다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전소가 터진 게 아니라 주민들이 반발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계류 중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몇 메가였더라? 100메가인가 200메가인가 아무튼 그런데 여튼 그 정도 수준이어가지고 이게 좀 계류 중인 게 있어가지고 산자부에서 엄청나게 좀 많이 보고 있는 게 주민 수용성. 이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입니다. 주민 수용성 끝났으면 끝났어요. 이거는 여튼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우리는 뭐 발전소 들어와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100%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거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반대가 있다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게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 그래서 민원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민원을 두 번 제가 하고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소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공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한 5천억 정도 들어간다. 근데 5천억 정도 들어가면 대출로 진행할 건 PF로 진행하든 뭘로 진행할 건데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좀 갖고 와봐 이거예요. 그래서 대출 의향서를 갖다 낸다거나 이거 태양광하고 똑같죠. 그래서 대출 의향서를 갖다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자본이 뭐 그 정도 있다거나 아니면 뭐 그거 어떻게 뭐 진행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뭐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제일 조금 미비한 게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냥 지들이 알아서 돌아갑니다. 셀에서 그냥 전기 생산하고 그 전기 생산한 거 계속 연기돼가지고 거기서 전기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 아무튼 이런 상황인 거고, 두 번째 발전소 건설할 수 있는 능력. 요게 거의 한 10% 정도? 그다음 나머지 90%는 민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해봤으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은 지자체에서 의견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전사업 허가를 산자부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지자체한테 얘기를 하겠죠. 저희 발전사업 허가 집어넣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산자부에서 지자체에다 연락을 합니다. 검토를 하고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검토를 하고 지자체한테 물어봅니다. 거기 혹시 그 발전사업 허가 들어온 거 이거 주민 수용성 끝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기서 의견서를 씁니다. 예, 여기는 다 끝났습니다. 여기는 주민 수용성이 다 오케이 했고요. 관련해서 허가 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올리면 거기서 인허가가 나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반발이 있고요. 현수막도 걸렸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몇 개월 지나면 아마 취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요.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발전소 건설 능력, 대출 양산면 자본금 한 10% 정도 돼야 돼요. 5천억짜리 공사한다 한 500억 정도 자기 자본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하고 똑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누가 어떤 회사가 자본금 뭐 통장에 또 500억 꽂아놓고 공사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발전소 운영 능력, SPC 법인 구성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공급부문 발전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REC를 판매해 줄 수 있는 회사가 있느냐, 아니면 공사를 해줄 수 있는 공기업이 있느냐, 아니면 어디 뭐 대기업이 진출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SPC 구성, 그러니까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분을 만약에 내가 한 5천억 있다 라고 하면 지분을 나눌 필요가 없죠. 내가 공사 다 할 건데, 그죠? 근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 찢어서 여기는 몇 프로, 여기는 몇 프로, 여기는 몇 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FS,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가 끝나야 되겠죠.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IRR, 그러니까 우리가 수익률에 대한 뭐 이제 정확한 뭐 경제성, 그러니까 재무타당성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발전소를 운영을 했을 때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열을 어디다 보낼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얘가 실질적으로 개발행위가 얼마나 걸릴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주기기는 과연 얘네들 우리한테 줄 것인가, 뭐 이런 주기기 뭐 이항서도 있고 막 그래요. 여튼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다 어우러져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자부에다 넣어야 되는 자료가 한 4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져야 발전사업 허가가 나온다.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40가지 자료가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 단계는 그 발전사업 허가를 준비하고 있고 발전사업 허가 서류를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그 다음 주 정도에는 저희가 집어 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꽃길이죠. 그때부터는 꽃길입니다. 발전사업 허가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발전사업 허가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우리는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진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공개할 수 없으면 정말 지금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나중에 궁금하면 찾아오시면 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있는 멤버십에다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굳이 제가 멤버십에다가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일반 유튜브에도 공개를 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주민 수용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의지가 있고 약간 중간적인 그 중립성을 가진 지자체에서 주민들도 설득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설득함에 있어가지고 우리도 당연히 총대 메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주민 설명회도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욕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서류를 집어넣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아주 짧은 순간에 벌어서 털고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함께 20년 동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하고는 20년 동안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대신에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저는 짧은 순간에 드릴 수는 있어요. 관련해가지고. 왜? 사업만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공사만 끝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사항들이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다 보니 제가 거기에서 어떤 거를 선택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걸 선택했을 때의 베네핏과 저걸 선택했을 때의 베네핏을 우리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전사업 허가가 나왔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할 건데, 지금 현재 발전사업 허가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중이 떠중이한테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는, 정보를 듣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비교 자체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무조건 운영만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운영만 한다라고 하면 20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재무타당성 조사를 통해 가지고 다 나와 있는 그런 결과값이겠죠. 근데 이게 변동될 리는 거의 없어요. 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태양광처럼 뭐 3.6시간 발전하고 3.6시간, 4시간 발전하는 데 있고 3.6시간 발전하는 데 있고 뭐 좀 안 좋으면 2.몇 시간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하루에 23시간 발전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 정해져 있고 뭐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안정성을 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5%밖에 안 돼요. 그 5%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공사비가 너무 높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5%만 돼도 엄청난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다 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선택을 아직은 못했기 때문에 뭐 이거를 20년 동안 함께 갈 수는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니다. 다만 20년 동안 우리가 벌어들여야 되는 수익을 한 번에 나눠줄 수는 있다 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 리스크가 없다라고 하면 다들 잘 먹고 잘 살죠. 그때 뭐 비트코인 뭐 해가지고 뭐 몇천 배 오르고 해가지고 그때 돈 벌어가지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가지고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잘 되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주식 잘 되신 분들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안 되신 분들도 더 많아요. 투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라는 개념을 우리가 네이버 지식인이나 네이버에다가나 다음에다가 포털 사이트에다가 투자 쳐보고 거기에 나와 있는 해석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입니다. 투자. 말 그대로. 확실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왜 계속 하냐면 저한테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얘기예요.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말 그대로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돈 맡겨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거죠. 저는 몇 달 전부터 지금 한 2달 정도 됐나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두 달 정도 됐을 겁니다. 두 달 정도부터 제 머릿속 사상에는 어떤 게 박혔냐면요. 사업을 하면서 사람도 좋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사람이 진짜 좋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두 달 전에는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난달 지지난달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도 아니죠.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런 계기가 있었고, 정말 진짜 제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낄 정도로, 그리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됐든, 뭐 우리 회사 밴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리고 지금까지 하고 사업적으로 연락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뭐 관련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해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다못해 술 마시면 형님 동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으로는 비즈니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사업은 지금 당장 여러분이 저한테 뭐 투자를 하고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고 뭐 와갖고 계약서를 쓰고 뭐 그렇게 하신들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얼마를 갖다 줘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비즈니스적인 관계인 거지 인간적인 관계 그거는 아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한 두 달 전에 제가 질린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야지 이게 굳이 막 이렇게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저도 그렇고 저도 해줄 건 해주고 받을 건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도 조금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랜 A,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조금 안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고 상심도 컸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한테 약간 조금 그런 회의감 이런 게 좀 들어가지고 물론 제가 다른 사람한테 회의감을 줄 수도 있겠죠. 당연히 회의감을 줬을 겁니다. 근데 제가 받는 그 회의감은 1대 다수였고 1대 뭐 여러 명 1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하고요. 여하튼 우리는 투자자는 투자자, 그 다음에 투자 받는 사람, 우리는 시공사면 시공사, 업체는 업체, 기업이면 기업, 서로 자기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정도 필요가 없고 어떠한 뭣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이야기를 하고 수익으로 이야기를 하고 뭘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거지 거기에 내가 누구지 무슨 숟가락까지 몇 개인지 알 필요는 없다라는 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거지 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고 그 리스크를 판단할 수 없다면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리스크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해주는 것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저희 제안서를 받고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안서에 엄청나게 혹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인간적으로 돼 있던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투자를 받을 때는 그분들한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실망을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 느낄 만한 계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제가 실망도 많이 했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자가 직접 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진짜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는 그런 사업들 관련해가지고 저는 진짜 자신이 있고요. 제 이름 걸고 저희 회사 걸고 전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에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어떻게 받느냐 지금 현재 그 시기가 태양광이 됐든 연료전지가 됐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좀 진중하게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전화 주세요. 대충 그냥 뭐지? 궁금한데? 하고 전화 주시면 서로 시간만 아깝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셔가지고 나는 투자를 하고 싶은데 관련해가지고 진짜 궁금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딱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전화번호 있다고 해요. 그냥 막 눌러가지고 전화 주시지 마시고요. 저도 시간 아깝고 전화하신 분도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다 풀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려요. 이 이야기를 100% 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한두 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굳이 서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한두 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시급이 얼만데 그죠? 여러분 시급이 얼마입니까? 저도 시급이 얼마고 그 한두 시간 제가 다른 거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가지고 제가 제 창자라도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영상을 또 언제 찍을지 모르겠어요. 뭔가를 좀 진행을 하고 나서 뭐 찍는다든가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나서 뭐 찍는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바쁩니다. 저도 엄청나게 바빠요. 뭐 해야 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자료 만들려고 하면 한 3박 4일씩 막 날 새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도 또 많고요. 또 그걸 또 생각났을 때 뭐 기한 짜고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또 내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도 이제 시간이 가는 거니까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제가 언제 또 영상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관련해서 제 영상을 좀 많이 봐주시고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한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뭐 우리가 뭐 100억, 200억씩 막 투자받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하시고 빠르게 상황 판단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많이 요즘은 원래 안 아픈데 요즘에 조금 심신이 좀 지쳤는가 봐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죽을 병은 아니고 그냥 감기가 있는데 옛날 같으면 뭐 하루 이틀 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괜찮아졌는데 요즘에는 벌써 한 일주일째인데도 이러네요. 여하튼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있으면 봄입니다. 날씨 예보를 봤더니 2월 한 26일 뭐 이 정도 되면은 2월 말 정도 되면은 14도 1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역시 봄이 온다라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도 기분이 좋고요. 여러 가지 뭐 시련이 있다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만큼의 시련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더 잘 될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비례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참고 기다려 주시고 뭔가를 조금 뭐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것들도 해주셔도 좋고요. 자유롭게 보셔도 좋고 그냥 어디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냥 마음에 들으셔서 그냥 해주시면 진심으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